이번 시간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창조적 리더십과 복지 경영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창조적 리더십과 복지 경영을 위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경영의 위기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내의 유연성이 적절한 수준일 때 최소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만 또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지만 내가 나름대로 유연성이 있을 때 우리가 플렉서블하다 그랬죠. 플렉서블한 부분이가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이 수준을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유연성을 비효율과 낭비의 원인으로 강조하고 이를 과도하게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기업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리더십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크리에이티비티에서 나름대로 창조성을 꼽고 기업 내에 창조 리더십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EO들은 증가하는 복잡성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창조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 창조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요?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창조성에 대한 리더십을 생각해 볼 때 기존 통념을 과감히 버려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과도할 만큼 독창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능력, 파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더십은 용기와 개방적인 사고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무엇과 무엇이요? 용기와 개방적인 사고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기업 내에 조직원 전체가 창조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가의 창조 리더십이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봐도 나 자신에 대한 창조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 창조 리더십을 만들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 기초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엄청난 회사라고 하는 그러한 규모가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업가의 창조 리더십이란 이 말은 곧 나의 창조 리더십이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조적인 리더들은 기업 문화를 쉼없이 개선하고 과거의 성공 모델을 선별적으로 기억에서 지우고 그리고 직원은 물론이고 고객과 외부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의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그 기업이 SB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도 최대 은행인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라고 하는 그런 약자로 SBI. 이 SBI도 창조 리더십을 통해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도 전역에 있는 2만 개가 넘는 그런 지점을 통해서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SBI,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는 인도 최대의 은행답게 바로 무엇을 만들었냐면 크리에이티비티한 창조적인 인재도 이 안에 넘쳐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업 내에 창조 리더십을 확산시키려면 소통을 막는 장벽을 부수고 창조적인 리더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이 우리 기업 내의 창조 리더십을 확산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회사가 위기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종업원의 사기는 확실히 둔감해져서 수익성 있는 회사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를 놓치게 됩니다. 때문에 위기감을 체계적으로 유지하는 일은 기업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어느 정도의 위기와 긴장감이 필요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위기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위기감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에 안정감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러한 위기감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위기감으로 인해서 지켜야 될 안전을 이 불감 때문에 안전을 못 느끼는 것 때문에 더 어려운 위험에 처할 때가 종종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는 더 나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고 그 기회는 또 다른 하나의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싫어하기에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는 바로 모든 직원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가 눈앞에 닥쳐야만 비로소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기 초에 우수한 아이들로 편성된 학급이 우둔한 학급으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우수한 아이들로 편성된 학급이 우둔한 학급으로 그리고 우둔한 학급은 우수한 학급으로 컴퓨터에 잘못 입력되어서 일이 발생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학사 관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학교 측은 컴퓨터의 오류에 대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다시 시험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래 우수한 아이들의 성적이 크게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학기 내내 선생님들에 의해 열등하고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둔한 학급의 점수는 크게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단히 우수한 학생들을 여기고 교육하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늘 표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식은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는 창조적 리더십으로 이미 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적 리더십은 위기의식 속에 나온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들에게 위기란 이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위기, 이 위기를 통해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 종잡을 수 없이 나타나는 경제의 난기류는 기나긴 경제 침체와 더불어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위가 지난 수십 년 가운데 가장 위협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나 기업이 하루아침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거나 아예 시장에서 사라져 버리는 경우는 이제 그리 놀라울 만한 일도 아니지만 이 격변기 속에서도 위기 상황을 기회의 발판으로 더 굳건해지고 더 종래에는 업계의 리더로 부상하는 기업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창조적 리더십, 여기에 바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어떠한 위기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다짐이 그에게 창조적 리더십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위기는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에 불어닥친 폭풍의 세기는 같은 상황인데도 모든 기업의 바로 데미지는 똑같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위기는 모두에게 다 옵니다. 마치 폭풍의 바람이 막 몰아붙일 때 어느 지역을, 어느 사람을, 어느 기관을 그냥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폭풍의 세기는 같은 상황인데 그 기업이 받고 있는 데미지는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업에게 있어서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
또 개인에게 있어 생존이라는 것은 그 어떤 요소보다도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개인들도 한번 보시죠. 똑같은 어려운 상황인데 그 기업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의 생존하는 그 사람의 마인드와 그 사람의 자세와 그 사람의 비전과 그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것이죠. 과연 더욱 가파른 경제시장에서도 살아남는 기업과 끝도 없이 추락하는 기업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개인인지, 아니면 혹시 끝도 없이 추락하는 개인이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그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지금 here and now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고 here and now 여기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의미와 그 목적과 그 목표,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시츄에이션, 이 상황이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있고 어떤 상황으로 지금 존재하는가, 거기에 끊임없는 퀘션 마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호황이 있으면 불황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항상 기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항상 좋은 것만 있었던 거 아니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호황도 영원한 불황도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또 슬프고 항상 힘들지만은 않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었고 기쁜 점도 있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저 사이클로 매번 반복될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은 역사가 수도 없이 반복되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 망각하는 기술도 가히 나름대로 그 어떤 극강의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은 과연 역사가 계속 바뀌고 또 변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일까? 그 매개체는, 그 하나의 엑기스는, 그 하나의 포인트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겪은 기업들이라면 다시 한번 위기 경영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IMF를 겪으면서 기업의 현금 흐름 관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면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단순히 위기를 살아남아야 한다는 문제로 인식할 게 아니라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사는 지혜를 배워야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하나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살아남아야 된다. 그것만이 아니라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기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 같은 그 비상의 마음, 이것이 바로 기회로 사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성공적인 전략은 핵심 사업을 강화하고 확장하도록 해주는 반복 가능성이 높은 모델에 기반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반복 가능성이 높은 모델의 힘은 그 단수성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델은 모든 조직 구성원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알고 핵심 사업을 최대한 강력하게 만드는 기술과 역량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조직은 기회가 생겼을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이 전략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전략, 바로 이 핵심 사업을 강화하고 확장하도록 해주는 그 반복 가능성이 높은 모델에 기반한 것들이었다라는 말에 상당히 우리는 의미 부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CEO의 위기 경영은 핵심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이고, 먼저 현재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과 핵심 사업의 재정립, 그리고 조직 강화와 성과 개선으로 위기 속에서 이제는 창조적 리더십으로 복지 경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현재 위치를 나름대로 차지하고 있는 그 상황과 그 시츄에이션을 우리는 잘 진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나름대로의 어떤 창조적 리더십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위대한 더 멋진 그런 복지 경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과 토론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